여러분, 보험 얘기 꺼내면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머니 보험 서류를 같이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오래된 실손보험이 있으셨는데 보험사에서 우편물이 온 거예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검토해보세요 라고요. 이걸 바꾸면 좋은지 손해인지 물어보시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번 바꾸면 예전 혜택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냥 통장 이체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새 상품으로 넘어가면 예전에 갖고 있던 조건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5세대 나온다, 보험료 싸진다, 갈아타야 한다는 말이 막 쏟아지잖아요. 반대로 또 어떤 데서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험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그 복잡한 걸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지 고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나는 갈아타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하셔도 오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실손보험 있으신 분, 아니면 가족 중에 실손보험 가입자 있으신 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실손보험 있는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 꾸준히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는 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짚고 가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2026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흐름은 맞아요. 최근 뉴스들을 보면 5월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상품 설계 기준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5월부터 새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건 그 상품이 새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5월부터 자동으로 전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새 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집에 있는 라면이 자동으로 그 라면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냥 새 상품이 진열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실손보험도 비슷해요. 5세대라는 새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보험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간혹 이걸 헷갈려서 5월부터 내 보험이 다 바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가입식이나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약관에 재가입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 매 보험이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아실 건 5세대 실손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5세대 실손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험료가 싸진다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4세대랑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표 중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싸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그냥 싸지는 보험은 없어요. 보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보장이 줄어들거나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건 보험의 기본 원리예요. 금융위원회 설명을 보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인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비랑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 쪽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쪽은 보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반면에 비급여 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잘 안 되는 치료들은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비급여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나라에서 일부 내주는 급여 치료가 있고 건강보험이 안 되거나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비급여 치료가 있어요. 비급여 치료는 환자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비급여를 실손보험으로 많이 보장받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줄이는 구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판단하셔야 해요.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병원 가셨을 때 생각보다 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비급여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중증 비급여예요.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처럼 나라에서 산정특매로 지정한 중증 질환들의 치료 중에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쪽은 보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요. 다른 하나는 비중증 비급여예요. 중증이 아닌 일반적인 비급여 치료들이에요. 이쪽이 문제예요. 5세대에서는 이 부분을 예전보다 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병, 중한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5세대에서도 잘 보장이 돼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는 건 예전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십견이나 허리디스크로 도수 치료 받으시는 분들, 관절 주사 맞으시는 분들, 체외 충격파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돼요. 이런 치료들이 비중증, 비급여 쪽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가 빠지고 어떤 게 남는지는 아직 시행세 측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는 무조건 전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는 보험사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비중증 비급여는 예전만큼 두텁게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게 5세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큰 병 걸릴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평소에 병원 자주 가고 비급여 치료도 받고 있다는 분들한테는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비중증 비급여,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의 50%는 본인이 내야 해요. 통원, 그러니까 외래로 병원에 갈 때는 최대 50%, 5만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달라진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도수 치료를 한번 받는데 치료비가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세대 실손보험으로는 50%를 본인이 내니까 5만 원을 내야 해요. 근데 통원 기준 5만 원이라는 기준도 있으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내는 거예요. 이 경우엔 두 숫자가 같으니까 5만 원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1세대 실손은 거의 90%를 보험에서 내줬거든요. 10만 원짜리 치료면 만 원만 내도 됐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나요? 근데 도수 치료를 한 달에 4-5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한 달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관절이나 근육 문제로 병원 다니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험료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로 이득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병원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줄어도 실제 병원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손해볼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오래된 실손보험,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거예요. 이 상품은 비급여 치료도 90% 가까이 보장해줬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물론 보험료가 오르긴 했지만 보장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새로 나오는 상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2세대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팔렸는데 마찬가지로 비급여 보장이 상당히 컸어요. 이런 오래된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험료가 오르는 게 부담스러우셔도 섣불리 5세대로 바꾸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번 바꾸면 예전 조건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보험사에서 다시 예전 거로 해드릴게요가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병원을 2-3번 이상 가시고 비급여 치료도 받으신다면 5세대로 바꾸는 게 실제로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근골격계 치료, 이런 걸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치료들이 5세대에서는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늘어날 수 있는 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병원을 별로 안 가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늘어나잖아요. 그때 가서 바꾸지 말걸 하셔도 늦어요. 특히 오래된 실손을 가진 분들은 보험료만 보고 갈아타면 손해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5세대 실손보험이 무조건 나쁜 상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5세대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실손보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유지하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이에요. 매달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이 돼서 그냥 해지해버릴까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5세대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해지해서 보장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보장이 좀 줄더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병원을 거의 안 가시는 분들도 해당돼요. 1년에 병원 한두 번 가실까 말까 하고 비급여 치료는 거의 안 받으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보장 조건이 있어도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만 비싸게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5세대로 보험료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3세대나 4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미 비급여 보장이 많이 줄어든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상품도 비급여 보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5세대로 바꾸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5세대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내 병원 이용 패턴에 맞느냐가 핵심이에요. 나는 1년에 병원 거의 안 간다.
비급여 치료받을 일 없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 이런 분들한테는 5세대가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반대로 병원을 자주 가고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나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매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셔야 해요.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실손보험이 있는데 5월 되면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뀌나요? 이 질문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가입자가 5월부터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5세대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은 세대마다 성격이 달라요. 초기 1세대, 2세대 실손은 약관에 자동으로 바뀌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품이 그대로 유지돼요. 3세대나 4세대는 상품 설계에 따라 일정 기간 뒤 재가입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갱신 시점에 새 상품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보험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험사 앱을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가요? 그리고 5세대로 자동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답해드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상담원이 5세대로 바꾸면 보험료 줄어요 라고 하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 보험이 몇 세대인지, 재가입 조항이 있는지, 전환 대상인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세요. 가입 시기로 대략 알 수 있어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으면 1세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면 2세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면 3세대, 그 이후면 4세대예요. 정확한 건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매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수치로 보셔야 해요. 세 번째, 최근 1년 동안 병원비를 보험으로 얼마나 청구하셨는지 보세요. 보험사 앱에서 청구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보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네 번째, 비급여 치료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관절주사,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다면 5세대로 바꿀 때 달라지는 게 커요. 다섯 번째, 5세대로 바꾸면 어떤 보장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보험사나 설계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보장 중에 5세대로 바꾸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보험료가 얼마 줄어요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받는 보장 중에 뭐가 줄어요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해요.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5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교하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대신에 비급여 치료, 특히 중증이 아닌 일상적인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병원을 거의 안 가시고 비급여 치료도 별로 받지 않으시고 지금 보험료 부담이 크신 분들은 5세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래된 1세대,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보수치료나 관절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말에 혹하셔서 바꾸셨다가 나중에 병원비 내실 때 내 돈이 훨씬 많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랑 같이 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 꼭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위에 보험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영상 공유해주시면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